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될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아주 잘못된 정보이고, 우리가 외국세 공제라던가 장기 해외 거주자들에게 제공하는 Long-Term American Expat에 대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영어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기 체류자에 제공하는 혜택, 그리고 한미 조세 협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활용할 경우 영주권 취득하는 그 사람들이 추가의 과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무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요,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잘 활용하면 추가의 세금 부담 없이 세금 신고,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한 사람으로서 세금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장기 해외 체류자들이 알아야 되는 규정은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에 대한 Foreign Tax Credit 제도입니다. 즉, 외국세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 미국인이고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보셔야 되고요. 거주자의 경우는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 내가 어느 곳에서 소득을 발생하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라는 걸 기본 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두고 얘기하죠. 존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죠. 이 사람은 한국에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내는 소득세율은 20%이고요. 미국에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15%라고 가정하죠. 이 경우에 이 사람의 세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1억 원에 대한 소득세 20%인 2천만 원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영주권자, 이 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세법상 간주되고,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한국에서 벌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즉, 환율을 그냥 1대 1000이라고 하면요, 1억 원에 대해서 10만 불이 될 테니 이 사람은 10만 불의 과세 대상 소득이 미국 세무신고서에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가정했었던 15%의 세율을 감안하면 이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미국의 세금은 10만 불에 대해 15%인 15,000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외국세 공제라는 그 컨셉을 말씀드렸죠. 즉,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해외 정부에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미국 세금을 계산하는데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Foreign Tax Credit, 외국세 공제의 개념인 거죠. 이 사례로 돌아가면 이 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 10만 불, 1억 원의 소득에 대해 2천만 원, 2만 불의 소득세를 부담했죠. 그렇다면 이만큼의 외국세액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세 공제액을 감안하기 이전에 세금은 15,000불이었어요. 근데 이 15,000불에서 해외에 부담한 2만 불을 또 공제하게 되니 미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0이 되는 거죠. 0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고요. 미국 정부가 더 냈다고 해서 더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해에 부담하는 세금은 0이 되는 거죠. 이게 Foreign Tax Credit의 컨셉입니다. 즉, 존 스미스 씨 같은 경우는 Foreign Tax Credit만 놓고 봐도 한국에서 부담하는 세금 외에 미국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외국세 공제 외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어떤 하우징 커스트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면 일정 금액, 대략 한 10만 불을 좀 넘습니다. 역시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다시 존 스미스의 케이스로 그럼 돌아가면요. 이 사람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미국인으로서 당해의 소득이 1억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1억 원은 뭐 10만 불인 거죠. 이 10만 불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세 공제를 적용하기 이미 이전에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그 금액이 10만 불을 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이미 빠지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미국 세무신고서를 작성할 때 10만 불 벌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장기 체류자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서 10만 불까지 소득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그 공제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0, 과세 대상 소득은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보조금, 체류 보조금 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잘 감안하면 미국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세 공제라던가 장기 체류자에 대한 소득 익스클루전의 룰은 미국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었던 데 반해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영주권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이라는 게 있고 이 조세협정상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미국 세법상.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조세협정상의 내용은 내가 한 곳에서의 어떤 생활의 수준 또는 한 나라에 더 가까운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더 높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거주자이고 다른 나라, 즉 여기서는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입니다라고 디클레어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면 이와 같은 조세협정상의 룰을 활용해서 미국에서는 나는 거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디클레어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발생한 소득이 아닌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과세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미국 정부에 대해 내야 하는 그런 과세 대상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 가지의 규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용하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추가의 세무 부담 없이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 부담만으로도 미국 텍스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정을 내가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잘 적용하는 것, 실제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 이 세 가지 규정의 적용만으로 부담을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혹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highly appreciated 된, 그러니까 시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또는 주식을 매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영주권자라고 하면 반드시 타이브레이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세협정상에 내가 비록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미국의 과세 대상 소득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시민권자라고 하면 타이브레이커는 가능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설립한다거나
기타 적용할 수 있는 좀 높은 수준의 그 텍스 플래닝을 적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장기 체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으로서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